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면모는 경쟁이다. 경쟁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죠. 일도, 공부도, 스포츠도, 심지어 우리는 노는 것도 경쟁적으로 잘 놉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수치에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대적으로 약한 건 뭐냐? 경쟁 내지는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경쟁력에 강한 반면에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잘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제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대충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또 Better Life Index라는 게 있어서 매년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강한 것과 우리가 강하지 못한 것이 이 조사 하나로도 다 아까 본 자료들이 다 정리가 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이 사회적 연계 부분에서 연대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석에 어떤 그 논리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가치관 조사라는 걸 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 좀 표시를 해놓은 걸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못 받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대부분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런 이라크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남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라는 교육을 너무 빈약하게 받고 자라왔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잠깐 이제 외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BBC라는 방송사가 1년에 한 번씩 각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앞에 파란 그래프는 호감, 노란 그래프는 비호감입니다. 호감과 비호감이 거의 같은 뭐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제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말에 한국 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를 물었습니다. 17개의 단어를 주고 빈도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예측대로 나옵니다. 1등 짧은 시간에 고속 성장을 한 나라로 대한민국은 제일 유명합니다. 두 번째 기술력 뭐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기아차, LG전자 이런 덕을 보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뭔가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전혀 연상이 안 되는 거. 이게 국제사회 기여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에 중하위에 밀려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돌치를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눈여겨봐 두시라고요. 별로 썩 연관이 안 되는 이미지죠. 대한민국과 디자인은. 이 슬라이드는 브랜드의 경제학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100로 볼 때 같은 제품이라면 일본 거면 $120, 미국 거면 $130, 독일이면 $140, 중국 거면 $75 정도를 주고 살 용의가 있다. 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을 얼마를 주고 살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비싸게 주고 살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이 가지는 연상 단어들을 빈도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튼간에 제일 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사회 기여다. 두 번째, 아까 중하위권에 머물던 디자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내야 많이 팔고 비싸게 파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디자인은 그 밑에 3번이 현대문화고 4번이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저는 시장 시절부터 이 디자인과 문화, 인프라스트럭처가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투자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면 디자인의 최첨단 트렌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만 만들어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셈 아니겠어요? 디자이노믹스, 컬처노믹스 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럴 때 요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전시행정한다는 야당의 폄하와 공격을 당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화두가 바로 이건데요. 그때 제가 강조하고 다녔던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력이 따라오는 순서대로 신제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다녔고요. 국민소득 3만 달러, 5만 달러, 10만 달러 계속 가려면 이른바 브랜드가 강조가 되고 감성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21세기,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른바 매력경제, 감성경제 시대에 접어드는 시절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바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들이다. 결국은 서울시가 디자인 창의도시가 되고 유네스코가 서울시를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하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의 본론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지 몇 년 안 됐죠. 그 원년은 2009년입니다. OECD 다크라고 하는데 가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주는 나라가 됐는데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데, 개발 원조위원회라는데 가입하면서 이제 이른바 진정한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요, GNI 대비 0.25%는 유무상 원조에 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남 돕는 겁니다.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걸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빵 필요하다고 빵 주지 말고, 옷 입을 거 없다고 옷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 가르쳐줘라. 이 평범한 진리를 이제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깨달았는데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노력들이 나중에 이런 형태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연간 5,000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봉사원, 뭐 제가 갔던 중장기 자문단,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약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봉사자로 내보내는데요. 미국, 일본에 이어서 저희가 3등입니다. 3등. 단기 봉사자까지 치면 우리가 미국에 이어서 2등입니다. 그러니까 파견한 중장기 자문단들이 결국엔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엄청난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신 대로 2조 4천억이라는 예산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돌리게 되면 얼마면 되느냐 계산해 봤더니 지금 한 20%가 이 인적 자원 내보내는 데 쓰이고 있는데, 요거를 한 35% 정도만 쓰면 지금 2배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국제사회, 원조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꼭 필요한 산업화 노하우, 발전 경험을 전수해주는, 쌍수를 들고 환영받는 그런 인력들로 내보내는 게 가능한 것이고,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기업들 진출하는데 아주 훌륭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마 청년들을 내보내면 또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기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취창업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뭐 지역 전문가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 시대정신, 화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배려 같아요. 계층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이런 산업화의 어쩔 수 없는 부산물들, 내지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들, 또 우리가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영역들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수준의 사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어 하나만 고른다면 뭐가 될까? 저는 그게 배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모두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우리가 이제 보충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이른바 매력, 존경과 호감, 도움, 뭐 이렇게 마지막 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